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항상 기준은 대지 면적이죠. 여러분 땅에서 건물 짓으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자, 그죠? 면적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야겠죠? 자, 이게 이제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어떻게 구했어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예요?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건대, 연대 그랬잖아요.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근데 연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각 층, 여기는 1층, 2층, 3층, 4층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자, 연면적이다. 자, 이렇게 kiểm 정리합니다. 이건 우리 국토계획법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국토계획법에 있는 이런 건폐율 용적률 우리 암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 적용해서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 건축법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맞춰서 짓지만 건축법에서 강화 완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라 이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 유형에 보니까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의 비율이 아니라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용적률 산정할 때, 자, 이거 기억할 거, 용적률 계산할 때 건축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불산입하는 거 4개 기억하시고, 뭐 있어요?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산입하지 않는 거, 지, 주, 대, 피. 지주, 대피. 지가 뭐예요? 지하층의 면적. 그리고 주가요.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주차용 빌딩일 때 주차장 면적은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업무용 빌딩이 있는데 1층에 주차장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는 뭐예요? 아까 헬리포터인데 평지붕일 때 헬리포터지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그 지붕 아래 대피 공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피 공간 면적. 피는요?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그래서 지주 대피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주 대피 외워놓으셔야 돼요. 오늘 나눠진 자료에 있습니다.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지주 대피 보시고, 자, 그다음 건축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떻게 적용한다고? 국토계획법에는 건폐율 용적률 따라라. 다만 이 법에서 강화 완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라. 그래서 이런 건축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3번은 보니까 국토계획법 규정을 강화에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 적용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하되 강화 완화 건축법에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자, 4번은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대지 면적의 2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건물의 총합이 2000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이 연면적은 뭘 말한다고요? 그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고요? 아니면 그 2동의 건축물을 말한다고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이 연면적은 그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2동의 연면적 합계가 20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그때는 연면적은 그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연면적 합계가 20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하나가 20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지 면적이 1000이고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500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이 건축 면적 합계가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에 적용되지만 하나 대지에 2동 이상이 있으면 그 합계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거 가능하다. 자, 우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이죠.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법정 건폐율 용적률 위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하는 분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해도 된다 이러면 틀렸죠. 자,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른쪽에. 자,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이런 것 여러분 다 예,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쪽 2번. 예, 건축물의 면적 충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면적 충수는 시험에 하나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적용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까? 산입하지 않습니까? 자, 이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특히 바닥 면적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우리 이거잖아요. 공직이 나오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어린 놀이터라든지 적용시설이라든지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을 테니까 많이 지어라. 그죠?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공직이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공직이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공직이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니은번. 자, 바닥 면적은 특히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요거 2번, 3번 조심하셔야 돼. 2번, 3번.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자, 우리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바닥 면적 어떻게 산정한다고 했어요? 이거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그리고 기둥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주유소 가면 있잖아요. 주유소 가면. 지붕 하나 있고, 기둥 딱 세져 있거나, 지붕 하나 있고, 기둥 2개 있거나. 그럼 이건 구획이 있어요? 없어요? 구획이 없다는 말은 면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붕 하나 있으면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또 기둥 2개, 기둥 하나 있으면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기둥 2개 있어도 면적이 안 나오지. 이건 선이지. 연결하면 선이지. 기본적으로 면적이 나오려면 3개, 4개가 나와야 이렇게 해야 면적이 나오거나 4개가 나와야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면적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산정한다고 바닥 면적을. 지붕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수평 투영한 면적을 바닥 면적 보는 게 아니라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얼마예요? 1m, 1m, 1m 후퇴한 수평 투영한 부분을 바닥 면적으로 본다. 그래서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얼마를 후퇴한다고요? 1m 후퇴. 요걸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붕 끝에서 1m 후퇴해서 수평 투영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한다.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1m를 후퇴해서 수평 투영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한다. 그죠? 요 놈하고 자, 노대가 뭐라고 해서 노대는 일본 말이고 우리가 쓰는 말은 발코니. 그죠? 발코니. 자, 우리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발코니라는 놈이 뭐예요? 외벽에 부가해서 전망, 휴식 등의 공간으로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발코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 발코니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코니 부분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야 한다. 바닥 면적에 들어가면 연면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발코니 부분이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면 연면적에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발코니 부분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발코니가 가로가 여기가 지금 외벽의 길이가 가로가 4m고 발코니 너비가 2m다. 그럼 발코니 면적은 얼마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니까 발코니 면적은 8제곱미터죠. 근데 이 8제곱미터 중에 발코니 부분이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얼마만 산입된다고? 이 발코니 부분이. 이 발코니 면적에서 저기 있죠. 가장 긴 외벽이 4m죠. 외벽에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발코니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닥 면적 산입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외벽에 1.5m를 곱한 부분을 뺀 면적. 요 부분만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닥 면적. 그러면 만약에 이 너비가 1.5m면 어떻게 되겠어요? 1.5m면 발코니 면적이 4 곱하기 2 하니까 6제곱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외벽에 1.5 곱한 부분 뺀 면적을 빠지면 여기는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비가 발코니 너비가 1.5면 여기는 바닥 면적이 아예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줄자 들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발코니 너비가 1.5 되는지 안 되는지. 다 1.5제곱미터, 1.5m 이하죠.
그러면 이 부분 아예 발코니 부분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요. 발코니 부분이 아예 안 들어가죠. 근데 1.5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코니 나오면 1.5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1.5. 그리고 구획이 없다 그러면 1m 후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는 구획이 없다 그래서 1.5m 나오면 안 되죠. 니은번 틀렸죠. 구획이 없으면 1m 후퇴해서 수평 청한 면적이다. 그리고 또 요것도 4번입니다. 바닥 면적이 잘 나오니까 우리 승강기탑이라든지 옥상 옥외지하 설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이런 것 한마디로 표현을 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구조물.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승강기탑이라든지 냉각탑이라 기름탑이라든지 물탱크 기름탱크 이런 구조물들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그 중에 다락을 잘 물어봅니다. 다락은 층고가 얼마 이하인 다락은 층고 높이가 얼마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층고가 1.5m 이하. 그리고 경사지 형태의 지붕의 다락은 층고가 얼마?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락이 층고 높이가 1.5가 넘어가거나 경사지 형태의 지붕의 층고 높이가 1.8m를 넘어가면 그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하고 1.8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디귿번은 층고가 1.8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나요? 그죠? 층고가 1.5m 이하일 때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1.5m 넘어가면 들어가야죠. 1.8은 어디서 나와요?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1.8이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 없으면 그냥 1.5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1.8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필로티는 자, 우리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구조물 산입하지 않는다, 공직이 산입하지 않는다, 지금 바닥 면적이 산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뭐 또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고요. 필로티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필로티 있잖아요. 필로티가 있는 면적. 필로티가 어떻게 이용할 때?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그리고 또 요즘 아파트 보면 분양 아파트 보면 대부분 1층들이 필로티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인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 게 좋죠. 필로티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으셔요. 구조물 산입하지 않는다, 공직이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 산입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벽에 부과해서 마감재가 설치되면 마감재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은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말장난 잘 치니까. 그리고 아까 구획이 없으면 1m 후퇴한다. 노대 1.5m 나온다. 이런 것만 딱 기억하시고 바닥 면적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필로티 나왔으니까 뭐 쭉 설명되어 있으면 맨 끝에 뭐라고요? 산입한다고요? 산입하지 않는다고요?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공동주택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바닥 면적 잘 체크해 주시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자, 밑에 3번 면적 충수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딱 나왔네. 공지기 그죠? 공동주택에서 지상층 나오고 점점점 나오면 산입해요,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지표면, 자,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건축 면적은 위에서 아래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면적이잖아요. 집터죠. 근데 지하는 집터에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지하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1m 이하는, 지표 면상에서 1m 이하는 지하의 구조물로 보니까 그것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지하로 들어가는 개념들, 지하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표면에서 1m 이하. 자, 그리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 지하 출입구 상부 면적, 지하 나오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하는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데 그건 지상에서 얼마큼 깔고 있느냐지 지하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2번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거 아까 지주 대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포함하지 않는다.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처마 높이, 건물 높이. 자, 우리는 건물 높이를 볼까요? 건물 높이는 어디서부터? 아까 우리 건물 높이가 13m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라. 그랬죠? 그러면 건물 높이는 어디서부터? 이 건물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건물 높이예요? 지하는 건물 높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하는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건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어디까지? 건축물의 상단, 높을 상자, 끝 단자. 이게 건물 높이예요.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건물 높이다.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그러면 처마 높이는 어디가 처마 높이예요? 여기에서 그림이에요. 이게 처마잖아요. 처마. 그럼 처마 높이는 어디서부터 처마예요? 이 수평제를 지지하는 벽이나 기둥의 상단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처마 높이다. 그래서 이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고, 건물 높이가 13m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 수평제를 지지하는 벽 또는 기둥, 깔돌이는 우리가 도리도리 하는 게 목도리 같은 깔돌이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자, 기둥이나 벽의 상단까지를 여기를 뭘 한다고요? 처마 높이다. 그래서 쉽게 기둥의 상단, 처마 높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건물의 상단, 그러면 건물 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이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제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기둥의 상단까지를 처마 높이다. 그래서 건물의 상단, 건물 높이, 기둥의 상단, 그러면 처마 높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층고. 자, 여기서 층고. 자, 여기가 이제 우리는 요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요것을 바닥이죠. 바닥. 그래서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바닥이죠. 바닥.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이잖아요. 이걸 바닥 구조체라 그래요. 바닥 구조체. 밑에서 위로 올라 쳐다보면 이것은 우리는 천정이라고 하죠. 근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자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자예요. 반자라는 게 바닥 구조체 아래면 여기가 반자입니다. 천정에 있는 마감재가 되는 이 부분이 반자예요. 그럼 반자 높이란 방의 바닥면에서 반자까지. 여기를 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를 반자 높이라고 하고. 그러면 층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층고예요.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이제 바닥 구조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뭘 한다고요? 층고라 그래. 반자 높이는 여기는 층고할 때는 바닥 구조체 윗면이라고 했는데 반자는 방의 바닥면이라고 그래. 바닥면에서 반자까지를 반자 높이라고 하고, 층고란 바닥 구조, 바닥면이나 바닥 구조 윗면은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윗면까지를 뭘 한다고요? 층고다. 그래서 층고는 윗면에서 윗면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에서 윗면까지를 뭐라 표현한다고요? 층고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면적, 층수 이런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뒤로 넘깁니다. 자, 넘기면 거기에 있는 대표 유형을 한번 볼게요. 대표 유형에 건축법상 다음 같은 조건 가진 건축물의 용적률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나왔죠. 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요거 우리 계산 문제가 막 나오는데 실은 시험에 그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것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 이제 뭐 중축 가능한 연면적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이야기하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그러면 아까 대지 면적이 1000이고 용적률이 200이면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2000이라는 이야기죠.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이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잖아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있죠. 그 지주 대비 항상 이거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안 돼. 근데 대피 공간은 이건 헬리포터니까 여기까지는 안 물어봐. 또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피나 안전 구역도 겁나 높아야 되니까 안 물어봐. 항상 지하층하고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 대피 유형을 문제 보시면 용적률을 구한 것이다. 용적률 몇 %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는 풀면 됐죠. 용적률 여기 공식이 있으니까 용적률 몇 %냐? 용적률 구하려면 뭐뭐 해결하면 돼요.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은 포함 안 된다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고려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먼저 대지 면적은 얼마예요? 대지 면적은 줄 수밖에 없어요. 대지 면적 맨 밑에 얼마라고 나왔어요? 400이다. 그러면 이제 지상층에 있는 연면적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연면적만 구하면 되는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바닥 면적 합계인데 일단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문제 지하 1층은 뭐 볼 필요도 없잖아요. 지하 1층 빼고. 그리고 지상 1층인데 거기가 필요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되고 있대.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 포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포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되겠죠. 용적률 계산할 때.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건 뭐가 있어요? 2층, 3층, 4층 들어가겠네요. 자, 2층, 3층, 4층에 2종 근생이고 바닥 면적이 200입니다. 그러면 지금 2층, 3층, 4층이면 몇 층이에요? 총 3층의 바닥 면적이 20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나오겠죠.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2층, 3층, 4층이 그죠? 2층, 3층, 4층, 1층, 지상 1층하고 지하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용적 계산할 때.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붕입니다. 지붕인데 경사 지붕 형태로서 다락의 층고가 2m 돼. 그럼 다락의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킬 거냐? 다락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 들어가면 연면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바닥 면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락은 아까 층고가 1.5, 1.8일 때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다락의 층고 높이가 2m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야죠. 바닥 면적에 들어가면 연면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시켜줘야겠네. 그러면 거기는 각각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이다 그랬죠? 다락의 바닥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이거 다 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 3층의 바닥 면적 200에다가 600에다가 여기 다락 면적 100 하니까 700이 될 거 아니에요. 건축 연면적이. 그죠? 700. 그러면 이걸 나누면 되잖아요. 700을 400으로 나누면 400을 700을 4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4, 1은 4, 30, 4, 7, 28, 20, 4, 5, 25. 그러니까 1.75니까 곱하기 100 하면 175가 나오겠네요. 나왔습니까? 자, 그렇게 여기는 뭐 계산 문제가 이 개념 이해하는 문제죠. 항상 우리 공법의 계산 문제는 개념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지 얼마나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느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거기는 5번, 6번, 7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그림 보이는 7번 보죠. 7번. 7번만 볼게요. 눈으로도 풀어도 되겠다, 이거. 다음 같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토지의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있다. 토지의 허용되는 용적률이 500%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그랬죠. 자, 아무것도 없다면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대지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대지 면적 1000이고 용적률 500이면 이 땅에서 새로 짓는 다음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5000이잖아요. 대지 면적의 5배니까 용적률이. 그죠? 연면적 5000이죠? 근데 이미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얼만큼 더 증축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용적률 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거 아까 뭐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하층의 면적하고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포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하 2층 고려할 필요 없고 지하 2층, 1층 고려할 필요 없고 지하층은 다 지상 1층 주차장도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들어가는 거 뭐뭐 들어가요?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다 얼마예요? 합하면 1500이죠. 그럼 앞으로 얼만큼 더 증축할 수 있어요? 3500 증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 용적 계산할 때 지하층의 면적하고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은 용적 계산도 연면적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증축할 수 있는 것은 3,500이 증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 보시고 예, 충수입니다. 자, 우리 충수. 자, 충수 산정할 때 충수를 한번 봐봐요. 충수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를 하나층으로 봐요. 4미터를 하나층으로 봅니다. 층의 구분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에 따라 충수를 달리하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높낮이가 다르면 가중평균하는데 충수만큼은 가중평균해요, 안 해요? 이렇게 부분에 따라 충수를 달리하면 그중 어디를 그 건물에 여기가 5층이고 7층이고 10층이다. 각각의 바닥 면적은 똑같다. 그럴 때 이 건물의 충수는 몇 층이라고요? 그중 가장 많은 충수를 건물의 충수로 본다는 거예요. 가중평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 부분에 따라 충수를 달리하면 그중 가장 많은 충수를 건물의 충수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런데 자, 충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 요 규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충수 산정에 제외되는 거 뭐 10층 하는데 우리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해요, 안 해요?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층은 우리가 63빌딩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63빌딩과 63빌딩 아니라고 그랬죠. 지하가 3층이고 지상이 60인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은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옥상이 산입됩니까? 라는 거예요. 옥상은 그러면 충수에 들어갑니까? 지하층은 충수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 옥상은 충수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옥상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되는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은 충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옥상의 수평 투영되는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옥상은 충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상은 8분의 1을 기준으로 8분의 1 이하이면 충수에 산입하지 않고 8분의 1이 넘어가면 옥상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무조건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거기에 있는 DP 유형. 자, 거기 지하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인데 한쪽의 바닥 면적은 300제곱미터, 높이가 12m고 그리고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다. 그죠? 자, 방금 전에 이 건물의 몇 층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충수는. 자, 제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를 하나층으로 본다고 했어요. 4m. 그러면 16m면 몇 층이에요? 16m면 4층이고 그리고 12m면 몇 층이에요? 3층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3층짜리가 있고 여기는 4층짜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4층짜리가 있다. 그죠? 각각의 바닥 면적은 둘 다 여기도 300제곱미터에 3층짜리가 있고 4층짜리가 있을 때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이라고요?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그중 가장 많은 수. 근데 지하층은 층수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하 2층은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층수는 6층이 아니라 몇 층이라고? 4층이다. 이렇게 나오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자면 4m 하나층으로 본다고 그랬고 그래서 4m를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가중평균한 게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보니까 이 건물은 4층이라는 거.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하 2층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이라고 답해야 하다고요? 4층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기에 있는 9번을 보시면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 무엇은 산입하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 있는 지주 대피 여기 있잖아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그리고 경사진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의 면적,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그래서 이게 외운 게
지주 대피 이렇게 오세요. 자, 그러면 9번은 답은 4번이 답이죠? 답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5번은 뭐예요? 5번이 헬리포터잖아요. 대피 공간. 네, 이 부분들 지주 대피 꼭 외워놓으시고 계산 문제 나올 때도 대피는 계산 문제 안 내요. 이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항상 지주는 꼭 나오니까 용종이 계산할 때 이 지주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런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과소토지가 되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적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얼마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어요. 주거적은 건물이 있는 대지는 얼마? 60. 자, 건물이 있는 대지. 과소토지가 되니까 기준 제시하고 있죠. 주거적은 60. 그리고 상업공업은 얼마? 150. 그리고 녹지적은 200. 그리고 기타 지역은 주거적과 똑같이 60. 그래서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건 기준이니까 외워두셔야 돼. 주거적, 기타 지역은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왜 분할 못한다고요? 과소토지가 되니까 분할 금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표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거적은 연결이 옳은 것을 쓴 건데 주거적은 얼마예요? 60. 전용이든 뭐든 주거적은 60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근린 상업적은 150. 그리고 중공업적은 공업적이니까 150. 녹지적은 200. 기타 지역은 60.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밑에 10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시면 되겠고.